여러분,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과 꼭 한 끼 식사를 함께 해 보십시오.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면목은 밥상머리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는 군자의 인품과 소인의 본성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식사는 인간이 가장 본능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이라는 본능, 예의와 질서의 균형, 타인에 대한 배려가 밥상머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밥을 먹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깊은 성찰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 장. 밥상을 마주한 첫 순간, 그 사람의 눈빛을 보라. 식탁에 마주 앉아 음식을 바라보는 그 첫 시선. 거기엔 말보다 먼저 마음이 담깁니다. 어떤 이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반찬을 훑고 무엇을 먼저 먹을지 계산합니다. 이런 사람은 삶에서도 늘 유리한 것, 큰 이익, 먼저 차지할 것을 노립니다. 반대로 고개를 살짝 숙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바라보는 이는 인생에서도 자제력과 겸손함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시선에 그 사람의 중심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2장. 상에 앉는 태도, 그 사람의 교양을 말해준다. 정약용은 자세를 몸의 예의라 했습니다. 바르게 앉은 이는 마음도 바르고, 구부정하거나 비스듬히 앉는 이는 마음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또한 어른을 먼저 배려하며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이는 사회적 질서와 공경의 미덕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자세 하나, 자리를 선택하는 방식 하나가 그 사람의 예의, 인내, 자존심, 교양을 보여줍니다. 3장. 수저를 드는 타이밍, 기다릴 줄 아는가?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수절, 즉 젓가락과 숟가락을 드는 순간입니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리는 이는 기본 예의와 질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먼저 젓가락을 드는 사람은 급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차례를 무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약용은 이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밥상머리의 기다림은 곧 인생의 기다림이다. 작은 기다림을 실천할 줄 아는 자만이 큰 일에서도 신중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장. 반찬을 고르는 습관,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좋은 반찬만 골라 먹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려는 자는 인생에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태도를 지닙니다. 반대로 가까운 것부터 골고루 먹는 자, 큰 것을 자제하고 적당히 먹는 자는 겸손함과 절제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밥상머리의 탐심은 곧 세상에서의 탐욕이다. 정약용. 5장. 먹는 속도와 리듬, 그 사람의 인생 리듬. 누군가는 너무 빠르게 먹습니다. 이런 사람은 급하고 깊이 사고하기보다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느린 사람은 우유부단하거나 지나치게 신중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적당한 속도로 차분히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삶에서도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며 행동과 생각 사이의 균형을 잘 지킵니다. 정약용은 이를
먹는 리듬이 곧 인생의 리듬이라 말했습니다. 6장. 씹는 소리 하나에도 인격이 드러난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씹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입을 벌리고 먹거나 소리를 내며 씹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에도 그 사람의 사회성, 공동체 의식이 드러납니다. 7장.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챙기는가.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식사 중 보이는 마음씀이 곧 인품이다. 자기 밥만 챙기고 물이 없어도 모르는 사람은 이기적이며 타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반면 다른 이의 그릇을 챙기고 반찬을 권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따뜻하고 넓은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8장. 국물을 마시는 방식, 마음가짐이 보인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국 한 그릇을 마시는 자세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 깊이를 알 수 있다. 국그릇을 두 손으로 조심히 들고 소리 없이 마시는 이는 예의와 절제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반대로 한 손으로 대충 들거나 소리 내며 마시는 이는 마음이 급하고 기본 예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국을 끝까지 마시는 이에게는 버리는 것 없이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 그것이 바로 품격의 시작입니다. 9장. 밥을 뜨는 양과 방식, 절제의 힘을 보여준다. 밥을 한 숟갈 떠 먹을 때조차 그 사람의 습관과 성향은 드러납니다. 적당량을 뜨고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먹는 이는 계획적이고 조심성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에 과도하게 떠서 흘리거나 남기는 이에게서는 무절제와 산만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톨까지 정갈하게 먹는 이에게는 감사와 절약이라는 미덕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마음을 밥알 하나에도 하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10장. 젓가락질, 숟가락질, 그 사람의 집중력과 교양.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이는 어릴 때부터 기본 교육이 잘 되어 있거나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해온 사람입니다. 반대로 젓가락을 어설프게 쓰거나 함부로 탁탁 소리 내며 다루는 이는 세심함과 절제가 부족합니다. 수저를 다룰 때 조용히 내려놓는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툭 던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배려, 성숙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작은 손끝의 예절이 그 사람의 정신 수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1장. 음식을 남기는 태도, 인생을 대하는 태도. 끝까지 먹으려는 사람은 어떤 삶이든 책임지려는 자세를 지녔습니다. 반대로 쉽게 남기고 일어나는 자는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자신이 만든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하나의 밥그릇을 비우는 정성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마음이 비롯된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12장. 식사 중 대화의 품격. 식사 중 나누는 대화에도 그 사람의 지성과 인품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음식을 입에 넣은 채 말하는 자는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절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면 삼킨 후 차분히 말하는 이는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입니다.
가볍게 웃고 떠드는 것은 괜찮지만 늘 남을 흉보거나 가십을 즐기는 이는 그만큼 내면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가슴 속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13장. 눈을 바라보는 태도, 대화의 중심을 보여준다. 상대와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이는 진심을 나눌 줄 알고 자신감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시선을 회피하거나 딴 곳을 바라보며 말하는 이는 소심하거나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대화할 때의 시선과 표정, 말의 흐름에서 그 사람의 솔직함, 신뢰도, 성품이 드러납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14장. 경청의 자세, 배려의 시작.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하려는 이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감정만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반면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이는 배려심 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경청은 곧 존중이며 존중은 신뢰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15장. 음식에 대한 표현 감정과 교양이 드러난다. 맛있다는 말을 진심으로 전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먹거나 맛이 없다고 쉽게 표현하는 사람은 상대의 정성과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과장되게 칭찬하는 사람은 아첨형일 수 있고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인 사람은 내면이 메말랐거나 상처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용의 표현, 즉 적당히 솔직하고 진심 어린 말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16장. 불편한 식사 상황에서의 자세. 맛이 없을 때, 음식이 모자랄 때, 덥거나 불편한 자리에서 식사해야 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불편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이는 인생의 어려움에도 유연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불평이 많고 짜증을 자주 내는 이는 작은 문제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타인 탓을 하며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음식의 질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식사 예절이 아니라 인생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밥상머리에서의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 성격, 품격, 습관, 배려, 절제, 인내, 모든 것이 응축된 단 하나의 장면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식사하셨습니까? 17장. 술자리에서 드러나는 진짜 얼굴.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술은 그 사람의 가면을 벗기는 거울이다. 평소 점잖던 이가 술만 마시면 목소리가 커지고 말투가 거칠어지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감추고 있던 본성이 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적당히 마시며 주변 분위기를 존중하는 이는 자기 절제력과 사회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권하거나 술로 분위기를 휘두르려는 이는 타인의 경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술은 혀를 풀고 마음을 열게 하며 때로는 인격을 무너뜨리기도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18장. 술을 따르고 받는 자세, 기본 인품이 드러난다. 상대의 잔을 살피고
두 손으로 조심히 따르거나 받는 이는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술만 마시고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술자리는 단지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진면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말의 무게, 태도의 경중이 이 순간에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19장. 취기 속에서 본색이 드러난다. 술이 조금 올라왔을 때 말수가 줄고 오히려 조용해지는 사람은 평소 자기 절제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반대로 급격히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과격해지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거나 이중적인 성향을 지녔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술은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투명한 거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계일수록 술 한 잔 나누는 자리가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20장. 약자에게 보이는 태도. 우리는 종종 식당에서 점원이나 배달원, 청소하는 분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목격합니다. 정약용은 사람됨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이는 기본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반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명령하듯 말하는 이는 지위로 사람을 나누고 교만함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진짜 교양은 나보다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21장.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는 태도.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어머니의 밥상을 자주 도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손끝에서 그 사람의 성실함과 협동심이 보인다. 함께 준비하는 일을 기꺼이 나서는 이는 책임감 있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시키는 일만 마지못해 하거나 혼자만 빠지는 이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밥을 짓고 상을 차리고 그릇을 나르고 정리하는 과정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 그 자체입니다. 22장. 비싼 음식, 특별한 자리에서의 반응, 고급 레스토랑이나 귀한 손님 앞에서 보이는 행동도 그 사람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이는 겸손함과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비싼 음식을 당연하다는 듯 대하거나 오히려 과시하려는 이는 허영심이 강하거나 자존감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귀한 것은 겸손하게 받는 자에게 더욱 귀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23장. 새로운 음식에 대한 태도. 누군가가 저건 뭐야? 못 먹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태도 안엔 편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다고 거부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나 문화, 변화에도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처음 보는 음식이라도 한 번 맛보려는 태도는 열린 마음과 도전 정신을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태도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태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24장. 음식값 계산, 돈을 대하는 태도. 계산대 앞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 사람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먼저 지갑을 꺼내려는 사람, 공정하게 나누려는 사람은 책임감과 신의를 지닌 사람입니다.
반대로 남이 내길 기다리거나 대충 계산하려는 사람은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신뢰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가른다고 했습니다. 25장. 거스름 돈과 팁, 세심한 배려가 보인다. 팁을 줄 때 자연스럽게 고마움을 전하는 사람은 배려와 교양이 깃든 사람입니다. 거스름 돈을 아무렇지 않게 받거나 계산에서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속이 좁거나 이성적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차분히 실수를 바로잡고 상대의 입장까지 배려해 말하는 이는 마음이 크고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다. 26장. 식사 후 뒷정리, 진짜 책임감이 보인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짜 성품은 자리를 뜰 때 드러난다. 자신이 사용한 그릇을 스스로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는 사람은 책임감 있고 마무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먹고 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만 털고 일어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정리하는 태도는 단지 깔끔함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며 살아가는지를 말해주는 척도입니다. 27장. 휴지 하나, 냅킨 하나에서 보이는 품격. 먹고 난 휴지를 구겨 아무렇게나 놓느니 바닥에 떨군 물티슈를 그대로 두는 그 행동 하나에도 인식 수준이 보입니다. 휴지를 가지런히 모아 정리하거나 바닥의 이물질을 조용히 처리하는 이는 세심하고 주변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작은 정돈이 큰 예의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사소한 것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28장. 상을 차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협력. 밥상 하나를 차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흐름을 알고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멍하니 있거나 방해만 됩니다. 필요한 것을 먼저 챙기고 남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손을 보태는 사람은 체계적이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밥상머리의 조화는 마음의 질서를 보여준다. 한 그릇, 한 젓가락의 움직임 속에 질서와 배려가 있습니다. 29장. 나눔의 방식, 공정성과 덕성을 말해준다. 식탁 위의 반찬을 나눌 때 누구는 자신에게 많이 담고 누구는 골고루 나누려 합니다. 고르게 배분하려는 이는 공정함과 배려심을 지닌 사람입니다. 반면 자신만 많이 먹거나 좋은 부위만 먼저 챙기려는 이는 욕심 많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밥상머리의 나눔은 그 사람의 덕을 비추는 거울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항상 먼저 양보하고 작은 것도 함께 나눌 줄 압니다. 30장. 시간 약속과 식사 태도. 정약용은 시간을 지키는 사람을 신뢰를 쌓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고 나타나는 사람. 혹여 늦게 도착했더라도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신뢰와 책임감을 지닌 사람입니다. 반대로 늦고도 변명하거나 늦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는 이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속 시간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31장. 포장과 남은 음식에 대한 태도. 남은 음식을
조용히 포장해 가져가는 사람은 절약 정신과 실용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남은 음식을 그대로 두거나 그저 치우라고 말하는 사람은 물건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만물 또한 귀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라도 고마운 마음으로 포장하는 그 마음은 삶 전체에 대한 존중입니다. 32장. 예상치 못한 실수에 대한 반응. 누군가 실수로 물을 쏟았을 때, 국을 흘렸을 때, 그때의 반응을 눈여겨보십시오. 침착하게 처리하며 상대가 민망하지 않게 배려하는 이는 내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불같이 화를 내거나 누구 때문인지 따지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다. 33장. 공손함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 혼자 있을 때, 누가 보지 않을 때, 여전히 뒷정리를 하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진짜 품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없으면 행동이 흐트러지는 이는 외면만 꾸민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군자는 혼자 있을 때 더욱 삼가고 소인은 혼자일 때 방자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밥상 앞에서 보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 교양, 품격을 말해줍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행동들. 이제 당신은 누구와 밥을 함께 먹을지를 신중하게 고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먹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일입니다. 34장. 모르는 걸 대하는 태도, 겸손과 자존의 차이.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배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자라난다. 식사 자리에서 모르는 반찬이나 상차림 예절이 나올 때 모르는 것을 솔직히 묻는 사람은 겸손하고 배움에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아는 척하거나 틀린 정보를 고집하는 사람은 자기 과시와 허영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키우는 출발입니다. 35장. 음식에 대한 관심은 삶에 대한 관심. 정약용은 음식과 의학, 농업까지 연구했던 실학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양, 균형, 계절감까지 고려했습니다. 음식의 재료, 조리법, 효능에 관심을 가지는 이는 삶을 다채롭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지녔습니다. 반대로 늘 아무거나 먹고 만만을 좇는 사람은 삶의 질과 건강에 무심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아는 것은 자신을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36장. 불편한 환경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 좌식 자리, 불편한 의자, 낮은 테이블이나 외부 날씨의 변화, 불편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식사를 이어가며 감사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적응력과 내면의 평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소한 불편에도 투덜거리고 짜증을 내는 이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감정 기복이 큰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불편함 앞에서 드러나는 얼굴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라고 했습니다. 37장. 식사 속도를 상대와 맞추는 배려. 혼자 너무 빨리 먹거나
상대를 기다리지 않고 자리를 뜨는 이는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반면 같이 먹는 사람의 속도를 보며 함께 조화롭게 식사하려는 이는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식사란 음식의 조화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조화다라고 했습니다. 38장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침착함. 국을 쏟거나 물잔을 엎거나 기다리던 음식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보이는 반응이 그 사람의 인격을 가장 정확히 보여줍니다.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머금으며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은 내면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며 남을 탓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루는 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실수에 대처하는 품위가 사람을 군자로 만든다. 39장 군자의 식사, 소인의 식사.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군자는 밥을 먹을 때도 자리를 가리지 않고 항상 단정히 먹으며 소인은 자리가 좋아야 밥맛이 난다 한다. 군자는 혼자 있을 때도 예를 갖추고 밥알 하나도 흘리지 않습니다. 소인은 사람 눈치를 보며 형식만 갖추고 본심은 숨깁니다. 진짜 군자는 혼자 밥을 먹을 때조차 스스로를 존중합니다. 40장 밥상머리의 품격이 인생의 품격이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 밥상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을 판단하며 인생을 배워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식사 한 끼는 그 사람의 품격을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은 오늘 누구와 밥을 먹으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밥을 먹고 계신가요? 한 끼의 식사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예절과 배려, 자기 절제와 마음씀은 당신의 인격을 오롯이 드러냅니다. 밥을 먹는 태도를 바꾸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밥상머리 철학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행동이 큰 교양을 만든다는 것. 밥 한 끼에도 품격을 담을 수 있다는 것. 그 깊은 깨달음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채워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지혜 한 숟가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